자, 게시판 내에서 그 페이지 관리에서 게시판을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게시판으로 생성되어 있는 모든 페이지의 리스트가 쭉 뿌려지죠. 근데 그 게시판의 페이지에서도 그 게시판마다 딸려있는 페이지가 되게 여러 개씩 보이실 거예요. 한 게시판에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들은 목록, 보기, 쓰기, 수정, 삭제, 간혹 답변까지 해서 6개까지도 페이지가 생성이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하나 기능을 위해서 다 필요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 보인다고 해서 선택해서 삭제하시거나 하시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게시판은 그냥 하나만 생성해도 이렇게 여러 개씩 생기는구나 라고 그냥 이해를 하고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게시판 쪽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간혹 요런 X표 하나씩 보이실 거예요. 본인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신 사이트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이런 게 간혹 자주 이제 보이실 건데 이 X표는 뭐냐면 이 메뉴가 어딘가에 하위 메뉴로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위 메뉴가 들어있다는 것은 그 묶어주는 게시판들을 묶어주는 상위 메뉴가 페이지이겠죠. 제가 아까 게시판에는 하위로 게시판을 넣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게시판들을 묶어주는 거는 페이지일 텐데 그 페이지는 분류가 게시판이 아니라 만든 페이지의 분류로 들어가겠죠. 그럼 게시판 분류에 속하지 못하니까 여기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의 하위 메뉴인데 내 상위가 여기 나오지 않아서 노출이 안 됐다라는 표식으로 앞에 X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들을 보시면 우리가 원래 게시판이나 어딘가의 페이지 리스트들은 다 가나다 순인데 지금 이것들을 보면은 게시물 통화 고객문의 공지사항까지 맞는 것 같지만 갑자기 사가 나오죠. 가가 아니고 기억이 아니고 시옷이 바로 나와요. 그 이유는 이 묶어준 이 게시판들이 묶여있는 이 게시판의 상위 메뉴가 이 게시판 통합이라는 게시판 바로 뒤에 해당하는 가나다 순서이라는 것이에요. 이 게시판과 게시판의 사이에 가나다 순 대열이 아니라 이것들을 묶는 상위 메뉴의 이름과 얘가 가나다 순 대열로 이 위치에 해당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공지사항이랑 만약에 혹시 게시판이 있어요. 근데 그 상위 메뉴가 커뮤니티예요. 그러면 자기 커뮤니티가 키읔이 들어가는 그 위치에 나오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게시판은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게시판 이름으로 된 게 목록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목록뿐만 아니라 구조가 다 비슷하게 들어있어요. div 안에 dd, 그 다음에 div, div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d가 있는 거 하나가 아니라 div라고 해서 3개의 아이콘이 나란히 노출되는 것을 종종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구조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헤더예요. 헤더부터. 이 헤더부터가 div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보이시죠? div 밑에도 div 이거를 저희가 임포트 구조라고 해요. 임포트라는 것은 이 영역 안에 d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 임포트 불러왔다는 거예요. 파일을 어떤 하나의 페이지를 이 div 영역 안에 불러와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포트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을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 쉽게 관리한다는 뜻은 이 안에 실제로 저장된 로고나 이런 메뉴나 이런 것들이 이 각각의 이것이 불러와져 있는 각각의 페이지에 저장된 게 아니라 헤더라고 하는 별도의 페이지에 저장을 해놓고 이 영역에 그냥 연결만 시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위치에 있는 것처럼 연결만 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 안에 영역을 수정하고 싶으면 헤더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직접 해서 그 안에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만 변경을 하면 이거를 똑같이 불러와서 쓰고 있는 모든 페이지에 다 일괄 적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로고를 하나 수정을 해볼게요. 찾아보기에서 이미지를 찾아서
화면에 보면 로고가 바뀌었고 그 헤더를 똑같이 쓰고 있는 다른 곳에도 적용이 됐죠. 이렇게 임포트라는 거는 하나만 수정하면 다 한 번에 바꿀 수 있게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이 구조를 씁니다. 이 헤더와 마찬가지로 이 게시판도 똑같이 임포트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뭐 공지사항이나 질문과 답변이나 뭐 일반적인 텍스트 형식의 게시판 또는 뭐 사진첩 뭐 이런 또 갤러리 형태의 게시판 이런 몇 개의 형태의 게시판들이 각각 비슷한 구조로 다 같은 형태로 만든 게시판은 다 이렇게 똑같은 임포트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하나만 바꾸면 그 게시판 목록을 다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임포트라는 것은 굉장히 편리하게도 쓸 수 있지만 굉장히 주의해서도 쓰셔야 되는 게 내가 한번 자칫 실수해서 바꿔버리면 그게 모든 페이지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순간의 실수가 망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임포트입니다. 근데 이 임포트를 내가 게시판마다 다 똑같이 쓸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게시판에 원하는 형태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게시판이 동일한 항목을 쓰고 있어요. 제목이 나오고 등록자가 나오고 등록일이 나오고 조회수가 나오고 이런 똑같은 형태를 쓰고 있는데 나는 공지사항만큼은 여기서 등록자를 빼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공지사항에 다 관리자가 쓰지 일반 고객이 쓸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빼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파일 내 F를 눌러서 항목을 만약에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임포트를 쓰고 있는 모든 게시판이 다 바뀌겠죠. 근데 난 그것은 원치 않고 공지사항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임포트에 관련한 어떤 속성 값을 살짝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속성 값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I를 한번 눌러보시면 I 누르고 보면 두 개의 선택이 있죠. 임포트 해제가 있고 임포트 변경이 있어요. 임포트 해제는 아예 임포트를 쓰지 않는 거예요. 임포트라는 것을 쓰지 않으면 굴러가는 개념이 없어지니까 그냥 얘 혼자만 계속 쓸 수 있게 별도의 적용이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는 딱 적당한 경우가 되겠죠. 그럼 임포트 변경은 뭐냐면 임포트를 똑같이 쓰긴 쓰되 이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에서만 쓸 수 있는 하나의 임포트 페이지를 추가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공통 쓰는 페이지가 아니라 공지사항만 쓸 수 있는 임포트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그 공지사항 게시판 안에서 별도로 이제 작업을 쓰실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임포트 해제를 먼저 해볼게요. 임포트 해제 하면은 DIF가 아예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항목을 수정할 수 있어요. 한번 칸을 삭제해 볼게요. 삭제하기 또 삭제하기 해서 제가 조금 편집을 했죠? 그 상태에서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볼게요. 어딨어? 등록자가 없어졌죠? 다른 게시판을 보면 등록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임포트 해제를 하면 공지사항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지사항에 방금 전에 제가 임포트 해제를 적합한 형태라고 해서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형태였어요. 왜냐면 게시판에는 목록 폼이나 쓰기 폼이 항상 두 군데씩 나와요. 목록에 한번 목록 폼이 나왔죠? 클릭하고 들어가면 보기 밑에 한 번 더 나왔어요. 한 페이지에 두 번씩 나와요. 지금 좀 전에 임포트 해제를 해서 목록에만 바꿨기 때문에 등록자가 없지만 보기에는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자가 그대로 있죠. 이런 식으로 임포트 해제를 하면 한 군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최소 두 번씩 작업을 해야 돼요. 뭐든지. 뭐 하나 바꿀 때마다 두 번씩. 그럼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임포트 변경을 하셨어야 돼요. 쓰기 폼도 마찬가지예요. 쓰기 페이지에 나오고 수정 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임포트 해제가 아니라 임포트 변경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되돌려서 다시 I를 누르고 임포트 해제가 아니라 변경을 해볼게요. 변경하고 F를 들어가 보면 파일명 자체에 I 변경이라고 표시가 돼요. 얘는 똑같이 쓰던 일반 목록 폼이 아니라 그걸 변경한 거다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서 좀 전에 작업한 그대로 다시 해볼게요. 삭제하기.
삭제하기.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록자 없죠? 보기로 가서 등록자 없죠? 한 번에 다 적용이 돼요. 이렇게 해서 쓸 때 반드시 임포트 변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포트 변경을 할 때 하나 더 이점은 내가 이 공지사항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임포트를 만들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편하고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 임포트 변경 페이지를 다른 곳에다도 쓸 수 있어요. 다른 게시판에도. 예를 들어서 요 I로 되어 있죠? 요 아이콘을 복사해요. 한 다음에 나는 요 고객문이라는 게시판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편집해서 I 눌러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안쪽에 붙여 넣어요. 그럼 등록자 없어졌죠. 좀 전에 썼던 거를 다른 게시판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임포트 변경했을 때 장점이 이렇게 여러 군데 다른 위치에다도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임포트 해제는 한 군데만 쓸 때, 무조건 한 군데에 쓸 때만 임포트 해제를 하시는 게 좋고, 임포트 변경은 최소 2군데 이상 할 거면 임포트 변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게시판에 대한 부분은 간단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안에 자세한 폼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혼란스럽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자세한 폼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Q&A 와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시스템에 대한 거 하고 간단히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분류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솔루션,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구동을 할 때 꼭 필요한 페이지들이 있죠. 내부적으로 필요한 페이지들을 넣어주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정보 수정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메인 페이지도 시스템 분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오시는 길, 개인정보 취급 방침 이런 페이지들이 다 시스템 분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분류는 사실 고객님들이 크게 이렇게 막 수정을 하거나 할 부분은 없는데 몇 가지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짚어드릴게요. 맨 처음에 위에부터 보다 보면 여기 4개의 이메일 스킨이 보이실 거예요. 이메일 스킨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홈페이지에서 누군가에게 메일을 보낼 때 덮어져서 스킨이 씌워져서 보내질 때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자주 이제 이메일 스킨이 있는 걸 잘 몰라서 그냥 홈페이지를 오픈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많아요. 교육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오픈을 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고객한테 우리 홈페이지에서 이제 메일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게시판에 글이 등록됐으니까 확인하세요. 메일을 보내준다던가 회원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일을 보낸다던가 그런 식의 메일이 갈 때마다 이메일 스킨이 그대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고객들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메일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 사이트에 맞게 로고도 바꾸고 텍스트도 바꾸고 그 회사의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정보도 바꿔서 적용을 해주셔야 고객들이 실제로 그걸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항목들을 각각 사이트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로고 바꾸고 여기 안내 멘트, 주소 이런 거 바꿔서 쓰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딱 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멘트들이 있죠. 요런 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 그것들은 손 안 대시면 돼요. 요것들은 여기 안에 이름, 여기 안에 제목, 여기 안에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기 내용을 넣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 항목을 수정하거나 없애버리면 그 부분이 비워져서 나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런 로고나 텍스트 이런 것만 편집해서 보내시면 되는데 이메일 스킨이 최소 3개 정도는 수정해 주셔야 돼요. 요 2개 중에 하나, 보통 기본이 요거니까 요거 선택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 할 때 가는 요거 여기도 로고랑 다 있으니까 여기도 편집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쓰시려면 여기도 편집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메일 스킨 꼭 기억해서 나중에 오픈 전에 도메인 해서 연결해서 오픈 전에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가 시스템 분류에 있다는 것 꼭 확인을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아까 페이지 만들기를 할 때 복사에 체크해서 기존에 생성되어 있던 페이지를 복사해와서 사용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 분류를 선택하지 않으면 옆에 선택에서 다른 페이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몇 가지 분류는 어디에 있는지 선택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메인 페이지는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혹시 메인 페이지를 복사해 놓을 일이 있다고 하시면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분류 안에 메인 페이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 오시는 길. 오시는 길 페이지는 이렇게 구글 지도가 기본적으로 지금 주소값이 없어서 안 나오고 있는데 구글의 지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주소를 입력을 해야지 내 사이트에 나오게 주소를 입력해야겠다라고 하셔서 여기를 편집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것도 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항목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으로 주소 항목을 끌어오는 항목이에요. 이 프로그램으로 불러오는 주소는 어디에 주소를 말을 하느냐? 회원 정보에 있는 주소 항목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 회원 정보에서도 지금 저는 이제 저밖에 아이디가 없으니까 이제 상관이 없는데 혹시 사이트에 관리자를 열어두고 쓰시는 경우에는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설정 변경의 시스템 설정에 가보시면 여기 호스트 아이디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관리자를 추가할 때마다 호스트 아이디에 이렇게 추가를 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디가 2개 이상이라면 첫 번째 호스트 아이디. 총관리자가 아니에요. 첫 번째 호스트 아이디로 되어 있는 그 아이디의 회원 정보 항목에서 요 주소 값을 구글 지도에 연동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호스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주소뿐만 아니라 이메일, 휴대폰, 전화번호가 곳곳에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사이트의 정확한 정보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나중에 고객이 문의 메일을 보낸다거나 전화를 건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디 연결되어 있는 링크가 있을 때 여기서 자동으로 불러와서 쓰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한 정보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제가 주소를 넣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1 저희 교육장 주소를 쓸게요. 저장하기 했어요. 하고 오시는 길을 시스템 분류에 오시는 길을 확인해 보면 정확히 지도에 저희가 교육장 주소 위치가 표시가 되죠. 그리고 주소를 제가 좀 전에 넣은 게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져요. 그래서 여기를 직접 수정하지 않아도 회원정보 항목을 수정하면 여기에 들어온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수정할 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전화번호나 지하철 이용시, 버스 이용시 이런 항목들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되고 이 편집하실 때 요 위에 지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요 위에 영역, 여기 손대지 마세요. 여기를 잘못 수정하시거나 해서 저기에서 필요한 항목들이 빠져버리면 지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두고 여기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교육 준비했던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초반에 좀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 제가 Q&A 질문하실 거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